예, 소개받은 정의당의 김건호입니다. 이렇게 정당들이 나오는 토론회에서 나갈 때마다 제가 제일 난감한 게 앞에서 다들 얘기를 해버리십니다. 제 내용들을 대부분. 특히 요번 같이 이렇게 별다른 쟁점이 없고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거를 준비해 온 게 많은데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서로에게 피곤한 일 같아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답변서가 지금 배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배포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됐어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목 위주로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의 고민을 많이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 당도 홈페이지에 지금 정책 공약집이 게시되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소비자 정책 독립기구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책 공약집 만들고 공약 만들 때 저도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당에서 주문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떤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서 신설이나 위원회 신설은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어요.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논의 중입니다. 대신 이제 당에서 받은 주문 중에 또 하나의 주문은 대신에 진짜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체계상에서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있으면은 그거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장 해당하는 기구가 소비자 정책 독립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위상은 아주 구체적인 위상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중앙부서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기구여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독립기구라고 생겨도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하는 그러니까 이 독립기구만 통과하면은 마치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단소송법이나 뭐 징벌적 배상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되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12일 날 정의당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약칭이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인데 길게 쓰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주 내용은 이제 재해를 일으켜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 벌금과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또 여기에 가담한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 이거 발의하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분도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례를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미국 존슨앤존슨 사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 이용한 다음에 난소암 판정을 받고 사망한 피해자 1명에게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은 620억 원입니다. 57억 원은 개인에 대한 배상이고 나머지는 징벌적 배상금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분 얘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옥시는 1억 5천만 원 벌금, 그 다음에 400명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 중인데 1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근데 그 대표분이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거는 우리가 미국 사례를 얘기하는 거는 피해자 유족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안 생기려면은 미국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억제책으로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돼서요. 기구 문제인데 사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좀 전문화된 독립화된 기구로 만들자고 한 논의는 15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의 경우를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하긴 하는데 금융감독원 업무 자체가 사실은 우선적인 주안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 판단입니다. 감독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각 금융회사들이 영업행위라든지 아니면 불안전 상품에 대해서 감독은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번 기회에 이번 대선을 맞아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은 저희가 소비자 책임 얘기하고 소비자 정책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기업 처벌을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업의 인식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활성화를 막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기업 죽이자는 거 아니냐, 반시장적인 정책 아니냐.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기업처벌법 얘기했을 때도 뭐 진보정당이 더구나 진보정당이 얘기하니까 기업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많이 통용돼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2006년도에 미국에서 그 D램 반도체 담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2곳이 연루가 돼서 적발이 됐고요. 뭐 회사명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삼성이 3억 달러,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1억 8천만 달러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의 임원이, 전무급 이상 임원이 구속돼서 시형받았습니다. 법정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벌금도 벌금이지만은 사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그때 미국 법무부 장관이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번 조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의 원칙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본령인 미국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정책을 활성화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지금 중국도 우리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중국의 경우도 소비자 정책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합에 대한 처벌도 예전엔 묵인했지만 이제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은 기업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소비자 정책이나 아니면 피해 구제에 대해서 뭐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좀 이런 인식은 좀 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